안녕하세요. 사건 읽어주는 남자 북버입니다. 2024년 2월 10일 새벽 4시 대한민국은 명절의 아침을 맞이하기 직전에 깊은 고요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족의 품에서 포근한 명절을 즐기거나 차례를 준비하기 위해 단잠을 잘 시간. 그러나 어느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는 대한민국 인터넷 방송계의 오만함과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한 여성 유튜버, 본인 말로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다고 주장하는 무명 배우로 활동하다가 인터넷 방송계로 발을 들인 그녀는 당시 술 기운이 살짝 오른 상태로 약 150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있었습니다. 150명이라는 숫자가 어쩌면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방송을 진행하는 이에게 자신의 모든 언행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수많은 눈과 귀가 집중되는 공공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차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언행을 시작합니다. 방귀 냄새가 왜 이렇게 나죠? 저기요, 혹시 방귀 뀌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안 그러시는데. 이 한마디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던진 일방적인 신문이자 상대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오만의 시작이었습니다. 명절 새벽에 영문도 모른 채 생리 현상을 추궁당해야 하는 기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파국의 아주 사소한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기사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아니다, 내가 어떻게 아느냐, 끼지 않았다 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이었죠. 승합차나 택시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냄새가 난다 한들 그것을 확신하고 상대를 범인 몰듯 몰아가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유튜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을 향해 억울하다는 듯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카카오택시죠? 제가 신고할게요. 저 이거 신고 갑니다. 고소할게요, 아저씨. 나한테 성질 내셨지? 방귀 뀌었냐고 물어본 게 죄입니까? 똑같네, 새끼야. 상황은 이미 통제불능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사 역시 억울함과 모멸감을 느꼈을 터. 너 같은 애는 생전 처음 본다.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빨리 내려라. 라고 하차를 요구하자 그녀는 다급하고도 공포스러운 행동을 저지릅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사고의 위험 속으로 차를 내몰며 공포감을 조성한 이 행위는 명백한 운전자의 위협이자 폭력이었습니다. 결국 차가 멈춰서자 그녀의 폭주는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마스크를 쓴 채 당황하고 있는 기사의 얼굴을 생중계 화면에 대놓고 들이밀었습니다. 이 사람을 똑똑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나한테 폭행했어요. 기사가 너무 당황하고 억울해서 카메라를 손으로 밀치며 촬영을 제지하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112에 전화를 걸며 피해자 코스프레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지금 나 때렸죠? 우리 아빠가 너 용서 안 해. 우리 엄마가 용서 안 해. 어디서 감히 여자를 때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하려던 경찰. 하지만 이미 이성을 150% 상실한 그녀에게 공권력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흥분한 그녀를 진정시키며 어른한테 욕설을 삼가해달라고 제지하자 그녀가 경찰에게 내뱉은 말은 시청자들을 경악해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여자친구한테도 그럴 수 있어요? 경찰이 나를 이렇게 한다고? 신문고에 민원 넣을 거야! 치안을 유지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공권력 앞에서 경찰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반말을 내뱉고 조롱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뱉은 말의 무게를 모른 채 채팅창과 시청자들을 향해 결정적인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택시기사 하고 있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자리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단 몇 마디의 편견과 비하로 난도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업 비하, 모욕, 명예훼손, 영업방해, 이 모든 범죄적 행위가 단 몇 시간 만에 고스란히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대로 묻혔다면 이 파렴치한 사건은 여느 인터넷 방송의 해프닝처럼 조용히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사건 발생 단 이틀 뒤 자숙의 기간은커녕 소위 엑셀 방송이라 불리는 가무 방송에 버젓이 출근해 웃고 떠들었습니다.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조차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보를 받은 저 북버가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두면 또다시 가해자의 웃음속에 묻혀져 버릴 이 부조리한 사건의 전말을 저는 놓치지 않고 팩트 체크했습니다. 당시 라이브에서 오갔던 대화와 상황, 기사들의 억울한 입장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국내 최대 커뮤니티에 요약 게시글을 업로드했습니다. 반응 폭발적이었습니다. 아니, 폭발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네티즌들이 분노했습니다. 글은 순식간에 조회수 24만 회, 추천수 3,900개를 돌파하며 베스트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거대한 여론의 불길은 결국 지상파 뉴스,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까지 방영이 되었습니다. 묻힐 뻔했던 사건이 전 국민이 분노하는 거대한 공론화의 장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당사자는 그제야 머리를 숙이며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이미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막장 유튜버의 성지라고 불리는 부천의 그늘 안에선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인터넷 방송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는 경찰의 출동 앞에서도 뻔뻔하게 발뺌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사회적 물의를 빚고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슬그머니 방송에 복귀해 언제 그랬냐는 듯 웃고 떠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토록 상식 이하의 기행을 일삼고 타인의 삶을 짓밟는 방송을 서슴지 않는데도 그 화면 뒤에서 계속해서 후원을 쏘아 올리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면죄부를 쥐어주고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그 맹목적인 시청자들 역시 결국 이 막장판을 키워낸 또 다른 공범이 아닐까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상식에선 그것을 외면한 이들과 그 잘못에 동조하며 판을 깔아주는 이들에게 돌아갈 것은 차가운 심판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읽어주는 남자 북보였습니다.